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여름이 싫어 라는 에피소드에서 제가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와 함께 여름의 장점도 나열하면서 나름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지지난주 경험을 통해 이 여름을 싫어하는 마음에는 앞으로 변함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는 약간의 스토리 타임,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런저런 썰들을 풀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해요. 제 팟캐스트에서 제가 이런 스토리타임, 저의 업데이트, 일상, 이런 류의 얘기를 공유하는 게 흔치 않아요. 왜냐면 삶에 별다른 이벤트가 없거든요. 하루하루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딱히 어떤 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생긴다면야 당연히 이렇게 각을 잡고 녹음을 하겠지만 없으니까 저는 그냥 꽂히는 생각, 한동안 좀 오래 곱씹었던 생각들을 위주로 에피소드를 이렇게 꾸려서 이어나가고 있죠. 오늘은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서 그냥 가볍게 최근 일상들을 풀면서 좀 수다 떠는 느낌으로 가보고 싶어요. 이벤트가 뭐였냐? 바로 콘서트였습니다. 예. 의 두 번째 내한, 카니에 웨스트의 두 번째 내한. 당연히 다녀왔죠. 약 1년 전 내 생애 첫 콘서트라는 주제로 제가 이미 그때 첫 번째 콘서트, 인생의 첫 콘서트 후기를 남겼었어요, 에피소드로. 혹시 아직 못 들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듣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콘서트는 제 삶에 있어서 큰 이벤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대형 외출이에요. 단순한 소소한 외출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기 마련이에요. 또 기대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단순히 그냥 친구랑 밥 먹으러 만나는 브런치 먹으러 만나는 그런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큰 외출이니까 저에겐 좀 의미가 깊고 그렇기에 제가 에피소드를 만들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이번에 다이나믹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데는 이 계절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초지종은 제가 바로 본문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콘서트 전, 콘서트를 대비하는 저의 자세, 루틴, 리추얼 같은 거를 한번 먼저 풀고 시작해볼까 해요. 루틴이라 한다면 이 음악 듣기 관련한 루틴이 있고 이제 체력적으로 준비하는 루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음악부터 짚어보자면 작년 콘서트를 기점으로 올해까지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1년 동안 얘의 정말 많은 음악을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작년 콘서트가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이 카니 웨스트라는 사람의 음악에 깊게 빠져들. 작년에 갔을 때는 제가 노래를 한 5, 60%? 한 60% 정도만 알고 간 상태였습니다. 일부 히트곡, 후렴, 가사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막상 가니까 제가 몰랐던 노래, 처음 듣는 노래, 혹은 들어봤는데 제목을 모르는 노래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콘서트에서 건진 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노래를 좀 알고 왔다면 이 느끼는 게 달랐을 텐데, 좀 더 와닿았을 텐데, 더 열심히 따라 부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작년을 계기로 1년 동안 다른 아티스트 노래를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들을 노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죠. 음악 감상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좋은 노래를 발견하면 무조건 가사까지 찾아봅니다. 가사 찾아보고 해석 있으면 해석도 찾아보고 완전 내 스타일이라면은 저는 따라 불러요. 영어 노래를 가사를 모르고 듣는다. 제 철학과는 좀 어긋납니다. 물론 좋아하는 곡이 아니라면 내 스타일의 곡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좋아하는 곡이라면 최소한 가사도 찾아보고 그 의미, 해석도 한번 찾아보고 이게 좀 곱씹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또 한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더 간절해집니다. 더 알아가고 싶잖아요. 스무스하게 따라 부르고 싶기도 하고 뭔가 들었을 때 이제는 해석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빨리 읽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항상 거칩니다. 그런 루틴 덕분이었는지 이번 콘서트에 갔더니 모르는 노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히트곡만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히트곡 메들리였는데 확실히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이렇게 듣고 가니까 모르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겼죠. 두 번째는 체력과 그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건데 일단 저는 이번에 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친구 한 명을 영입을 했어요. 작년에 혼자 가봤으니까 이번에는 친구랑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또 같이 가면 덜 외롭기도 할 테고,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를 한 명 꼬셔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팬은 아니에요. 모르진 않는데 그 가수를 팬은 아닙니다. 노래도 거의 모르고요. 하지만 이 친구도 콘서트가 처음이었고 그 현장 분위기 같은 거는 가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콘서트가 여름 휴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희한테는. 워낙 뭐 저나 이 친구는 어디 가지 않으니까 휴가를. 뭐 가기 전까지 체력을 뭐 다져야겠다. 그렇게 뭐 결심해서 한 건 아닌데 그래도 홈트는 꾸준히 했어요. 집에서. 피곤한 와중에도 저는 길게 안 하니까 운동을 30분 이내, 2, 30분 이내로 이제 홈트 같은 건 하면서 기본 수준의 체력과 몸매 관리 정도는 했죠. 그거는 뭐 콘서트 아니어도 하는 거니까. 근래 들어서 제가 일상에서 하는 유산소, 바깥 활동에서 채울 수 있는 유산소에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언덕 오르기와 계단 오르기였습니다.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는 뭐 엘리베이터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냥 회사에서도 계단으로 올라다니고 그랬어요. 한 6, 7층 정도의 높이는 올라다닐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2번 이상은 꼭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언덕 오르기, 특히 가파른 언덕 오르기.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가파른 언덕을 올라서 약간 좀 뭐랄까 심폐지구력을 다지는 또 언덕 오르기에도 효과가 꽤 있다고 해요. 건강에.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언덕 오르기, 계단 오르기 플러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손목닥터 9988 이라는 앱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앱을 광고하는 그런 멘트를 제가 버스에서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 앱인지 몰랐고 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깔으라고. 하루에 8,000보 채우면 200원씩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깔았죠. 매일 8,000보를 채우긴 쉽진 않습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날씨에. 근데 뭐 중간에 좀 산책을 다녀온다던가 아니면 버스로 갈 거리를 걸어 다닌다던가 그러면 8,000보가 채워지는 날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돈을 떠나서 8,000보라는 그런 목표가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트래킹 하면서 채우려고 노력할 수 있고 어쨌든 또 보상이 있는 거니까 뭐 일석이조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의 주된 메인 유산소 루틴이었죠. 올해 여름에. 그래서 체력을 이렇게 다져왔어요. 여태까지. 그럼 이제 타임라인을 옮겨서 콘서트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콘서트가 저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어나서 뭐 씻고 준비하고 아침 겸 점심으로 PB&J, 피넛버터 앤 젤리 토스트 그거 2개에다가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먹고 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날씨가 더울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얼음물 2개도 챙겨갔고 가기 전까지도 물을 틈틈이 마셨고 가는 길에도 마셨고 또 더우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친구는 공복으로 온 거예요. 지금 24시간째 공복이래요. 이 친구 자체가 막 저같이 이렇게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꼭 아침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그러지가 않아요. 저랑 다르죠. 그래서 그냥 안 먹고 나온 거예요. 안 먹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만나서 먹으려고 했어요. 계획에는. 그래서 이제 그 콘서트 장소 인천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일찍 간 것도 아니었어요. 한 5시 넘어서 경기장 도착했을 때는 거의 6시에 가까울 정도였는데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까 더위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미 저는 출발했을 때부터 땀이 많이 났습니다. 또 지하철역에서 그 베뉴까지 거리가 꽤 됐습니다. 한 15분 이상은 걸어야 됐던 것 같아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가는 길부터 벌써 땀나고 화장 조금씩 무너지고 머리 풀리려고 하고 아 이게 여름이구나. 근데 이게 너무하다 싶었죠. 또 이 친구랑 저랑 또 성향이 다른 게 저는 약간 준비파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저는 막 생수 2병씩 챙겨가고 뭐 화장 뭐 수정할 거 막 챙겨가고 선글라스에 무장하고 가는 타입인데 이 친구는 저와 반대예요. 보니까 진짜 최소한의 소지품을 갖고 왔더라고요. 쿠션, 뭐 민증, 립, 끝. 진짜 작은 가방에 제 가방은 막 터질 것 같은데 심지어 물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가서 샀죠. 그래서 가는 길 중간에 물을 사고 또 이제 가서 티켓을 교환을 해야 됐어요. 교환을 하고 이제 밴딩을 해야 되는 상태였죠. 무조건. 문제가 그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디든 간에. 대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어떤 숲에서 거기 뭐 나무가 많으니까 숲에서 그냥 죽치고 있거나 아니면 뭐
편의점 같은 파라솔에 앉아있는데 거기 이미 다 찼고 사람들이. 체감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고 어디 뭐 그늘 천막 하나 없었고 그냥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인 부스까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서 밴딩을 한 다음에 어디든 들어가야겠는 거예요. 카페를 가자. 어차피 우리 뭐 먹지도 않았고 뭐 좀 마시고 시간 좀 때워야 되니까 1시간 남았으니까. 그래서 맵을 켜서 근처 카페를 찍었는데 또 온 만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15분 정도를.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가자. 가서 쉬자. 그래서 태양과 함께 그러니까 태양을 약간 짊어지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더웠습니다. 왔던 길에 다시 돌아서 카페에 들어갔죠. 운 좋게 카페에 들어갔는데 저희 앞에 있는 일행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스. 타이밍이 대박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자리를 잡고 음료를 시켜 먹었습니다. 저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고 이 친구는 콜드브루를 마셨어요. 마시다가 생각을 했죠. 뭐 먹을까? 근데 또 카페에 있는 그런 디저트, 케이크 같은 건 안 땡기는 거예요. 단 거는 안 땡겼습니다. 굳이 먹을 뭐 햄버거나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바로 옆에 있는 맥도날드 가자니 사람이 한 500명, 1000명씩 있는 것 같고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또 괜찮다는 거예요, 친구가. 뭔가 자기 좀 이제 배가 딱히 안 고픈 것 같다. 그리고 또 더위를 먹었으니까 입맛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의견에 따랐습니다. 그 친구가 먹고 싶으면 먹으려고 했고 아니면 안 먹으려 했는데 그 친구가 딱히 안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커피만 마시고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집에서 먹고 온 게 있었으니까 안 먹어도 딱히 문제는 없었어요. 7시 한 40분쯤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공연이 8시 시작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늦게 등장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그랬으니까. 야, 일찍 오더라도 무조건 8시 넘어서 오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20분 전에 출발을 했죠. 근데 저희가 계산을 못한 게 가는 길도 있었고 가방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 줄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희는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반전으로 공연이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입장하기 전에. 함성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그래서 나는 뭘까? 누가 등장했나? 아니면 뭐 인트로가 있나? 오프닝이 따로 있나? 설마 정각에 시작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 함성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켜서 보니까 이미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다 얼마 안 돼서 첫 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첫 곡 파워가 흘러나오는 거죠. 다들 떼창을 하는 거예요. 난 아직 입장도 못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정말 급해졌습니다. 체감상 밖에 입장을 안 한 사람이 콘서트 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느낌이었어요. 입장할 준비가 안 돼 있었죠. 다들 밖에 있었죠. 그럼에도 이제 막 시작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서가 돼서 이제 가방 검사를 하는데 얼음물이 반입이 안 된대요. 또 하필 제 얼음물이 녹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꽁꽁 싸매왔거든요. 빨리 녹지 말라고. 근데 진짜 너무 안 녹은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얼음물 반입이 안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뺏길 줄 몰랐죠. 그래서 저는 물이 없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 친구 사이에 물은 이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미지근한 물, 다 녹은 물 한 병이었어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입장하자마자 전속력으로 뛰었어요. 근데 친구는 뒤처지더라고요. 힘들죠. 그리고 또 그 친구 신발도 편치 않았고 제 것보다. 저는 이제 빨리 가서 앉아야겠다. 자리 찾아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니까 막 뛰게 되더라고요. 저희 좌석이 낮은 층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필 4층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원테이크로 4층까지 계단으로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갔죠. 올라가고 나서도 또 저희 자리까지 가는데도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의 등산이었죠. 더웠는데, 그러니까 덥고 숨이 차고 했는데도 이 공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빨리 내 자리 찾아야겠다. 솔직히 중간에 좀 혹했습니다. 왜냐면 비어있는 자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데나 앉아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만 올라가고. 근데 여기 남의 좌석이니까 또 누가 올지도 모르고 남의 좌석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올라가자 해가지고 4층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제 친구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계속 멀미가 나는지 앞을 못 보더라고요. 정면을 못 보고 있길래 그럼 우리 내려갈까? 이랬어요. 좀 높이가 낮아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4층이 진짜 높긴 했습니다. 멀미 날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길래 일단은 내려갔어요. 저희가 좀 높이가 낮아지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살 것 같다.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 하길래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보고 있었죠. 근데 이게 콘서트 분위기가 무료있다 보니까 저는 안 되겠는 거예요. 뛰어놀아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보기에는 뭔가 뒷사람 시야를 가리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람 몰려있는 곳, 다 서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놀아야겠다. 앉아서는 못 보겠는 거예요. 도저히. 왜냐면 자꾸 아는 곡들이 나오고 이 분위기가 후끈해지다 보니까 서서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너 쉬어라. 쉬라고 냅두고 저만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떼창하고 소리 지르고 방방 뛰면서 3, 40분 정도 혼자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스팟을 보냈습니다. 친구가 왔는데 얼굴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얼굴이 다 사색이 됐습니다, 애가. 힘이 없어 보였어요. 본인도 이제 서 있기가 힘든지 와서 그냥 앉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냥 최소한의 이제 호응만 하고 그러고 이제 남은 공연을 이제 즐겼습니다. 저는 계속 서 있었고 서서 계속 끝날 때까지 뛰어놀고 그 친구는 앉아서 보고 근데 그 친구가 없는 한 3, 40분 동안 제가 이렇게 뛰어노는데 점점 갈증이 나는 거예요. 목이 막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은 없고 물은 다 뺏겼고 오직하면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물 한 모금만 줄 수 있냐 그까지 물어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갈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물을 갖고 있는 친구는 연락이 없고 그렇게 한 30분 넘게 이제 물을 못 마시고 있으니까 와 이게 저도 조금씩 이제 한계가 닫아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친구가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안 남은 한 반쯤 남았나 남은 물을 이제 마시고 콘서트 나머지를 이제 버텼죠. 콘서트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실신할 뻔했대요, 자기가. 알고 보니까 제가 서서 놀려고 내려갔을 때 이 친구는 바로 화장실로 직행했대요. 왜 그랬나 보니까 손에 마비가 오더래요. 손이 막 꼬부라져서 안 펴지더래요. 거기에 막 멀미가 나고 그러니까 실신 직전이었던 거죠. 본인도 이제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니까 화장실부터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바로 곧장 화장실로 뛰어가서 거기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저혈당 쇼크가 온 거였죠.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공복에 더위 먹고 탈수에 카페인까지 때려 마셨으니까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상 보니까 이 친구가 저보다 더위를 한 2배 정도는 더 타더라고요. 속에 든 건 없지. 더위 먹고 탈수에다가 저혈당 증상이 온 거죠. 본인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하면 저희는 이상가족 될 뻔했죠. 그 친구는 앰뷸런스 실러 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놀고 있었을 테니까 한마디하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준비를 잘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당일에 어쨌든 뭐라도 먹고 갔고 또 여기서 하이라이트였던 거 치트키였던 게 바로 포도당 캔디였습니다. 저혈당 캔디. 콘서트로부터 한 일주일 전인가 회사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간식을 몇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당 캔디였습니다. 레몬맛 포도당 캔디였어요. 그걸 이제 갖고 있다가 콘서트 당일날 집을 나서기 직전에 그 캔디가 제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하나 먹어야겠다 싶었던 거죠. 왜냐면 물론 내가 살면서 뭐 저혈당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혹시 몰라. 그러니까 좀 우연치 않게 저는 데뷔를 한 게 된 거죠. 그리고 입장할 때 계단까지 올라갈 때도 이 친구는 자꾸 뒤처지고 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순간적인 그런 에너지로, 파워로. 그래서 제가 당일날 느꼈죠. 아,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언덕 오르기, 계단 오르기, 유산소가 은근히 도움이 됐구나. 체력을 다지는데 많은 기여를 했구나. 라는 거 이제 콘서트 당일날 느낀 거예요. 저도 저한테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는지 모를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그걸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도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운동이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체력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평소에 내가 뭐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되겠어? 약간 반신반의 했는데 도움이 되긴 하는구나. 그리고 당일날 먹고 갔던 음식들, 포도당 캔디 이런 게 나를 오늘 버티게 해줬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로 이 친구도 큰 깨달음을 얻었죠. 아, 이젠 내가 옛날처럼 막 굶고 다니면 안 되겠다. 아주 매운맛을 본 거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나오는 길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대로 못하죠. 왜냐면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에 수분은 없는데 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갈증이 나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물파는 아저씨가 있길래 거기 가서 포칼 스웨트를 서로 한 명씩 들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또 웃겼던 게 얼음물 같은 거 들고 와서 파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그분들 수입 괜찮으셨을 거예요, 정말로.
한 병에 뭐 3,000원, 4,000원이라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날씨였습니다. 이런 정말 잔인한 여름을 겪다 보니까 여름이 이제 두렵더라고요. 장점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번 콘서트가 뭐 공연 자체는 좋았는데 시기가 정말 좀 미스였습니다. 최소 한 달 정도는 뭐 일찍 시작하던가 늦게 시작했으면 이 정도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쓰러진 사람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저는. 충분히 쓰러질 만한 날씨였어요. 비유를 하자면 내가 삶은 계란이 되는 느낌? 찜기에 들어가 삶은 계란이 되는 느낌. 이런 잔인한 여름은 제가 진짜 처음 겪어봐서 여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느낀 점, 깨달은 점, 전반적인 후기를 남기고 마칠까 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내한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한국인들 이런 노래 좋아하던데, 이런 노래 반응 좋던데 라고 느낄 만한 곡들만 추려서 셀 리스트를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팬이라면 모르는 노래가 있을 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유명한 곡들만 뽑아서 또 반응이 좋은, 떼창하기 좋은 그런 좀 분위기 살리는, 분위기 띄우는 그런 음악들만 골라서 리스트를 짰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시작부터 달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아예 인텐스하게 한번 달려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첫 선곡이 파워였으니까. 그래서 막 작년처럼 어떤 뭐 기승전결이 있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는 패스하고 본론부터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뭐 잔잔하거나 분위기 처질 만한 노래들은 거의 넣질 않고 좀 터지는 노래들만 넣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2시간 풀로 달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감동은 덜했습니다. 감동은 덜했어요. 작년이 더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반전의 반전의 연속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선물 같았죠. 작년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라이브를 선사한 것과 동시에 이제 초창기 앨범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좀 순차적으로 달렸거든요. 2부를.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도파민이 터지면서 최대치를 찍고 이제 잔잔한 그런 감동적인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물결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탑에서부터 시작하는 최고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감동은 덜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노래를 파다 보니까 많은 노래를 알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노래들, 수록곡들 정말 좋은 노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노래가 꽤 있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왔어요. 그게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코어 팬이 됐고 아는 노래도 많다 보니까 이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꼭 불러주겠지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곡들이 안 나와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비주얼적인 면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음향, 무대 구성, 무대 효과 등등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올해가 뛰어났어요. 조명, 폭주 효과도 굉장히 다채로웠고 또 드론까지 띄워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식 영상을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무슨 달에서 공연하는 것 같더라고요. 눈의 즐거움은 2배가 되었죠, 이번에. 그리고 마지막 엔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좀 슬프기도 했고요. 뭔가 진짜 엔딩을 말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슬프면서도 가슴이 뭔가 좀 아련해지고 또 비둘기까지 날려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가 나는 모습까지 보니까 또 뭔가 이렇게 아련해지는 거예요. 노래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래서 마지막 곡 런어웨이는 끝까지 이제 자르지 않고 했는데 엔딩곡 답긴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연력, 아티스트의 공연력을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서 참 느낀 게 저런 사람이 가수 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이런 몇만 명의 관중을 집결시키고 공연을 하는구나. 참 가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더위에 후드 집업에 가죽 바지를 입고 2시간 가량을 본인도 정말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끝까지 이렇게 공연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솔직히 이런 부분이 더 대두되는 이유는 그렇게 공연을 이끌어갈 만한 체력, 능력, 실력이 안 되는 사람도 콘서트에 쓰는 걸 보다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체력 관리 못 해가지고 콘서트 중반에 막 후들거리고 설렁설렁하거나 그러니까 좀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예의 콘서트가 주는 임팩트가 더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 관객들에게도 저 포함 관객들에게도 정말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되는 게 저희도 힘들었거든요. 정말로.
그래도 끝까지 어느 곡 하나 날려먹거나 빼먹는 거 없이 모든 곡을 다 따라 부르고 떼창하고 호용해주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어느 정도의 저희 몫이 있죠. 그래서 관객들도 참 고생했고 여러모로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좌석운에 관한 깨달음인데 어느 좌석을 가냐, 어느 구역을 가냐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찐팬들끼리 모여있는 구역을 가느냐 아니면 머글들만 모여있는 구역을 가느냐 이것도 정말 운이겠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공연을 막 이렇게 뛰어놀면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떼창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감상하고 오는 사람이다. 라면은 그런 조용한 구역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뛰어노는 편이다.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떼창하는 편이다 하면은 무조건 찐팬들만 있는 구역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분위기가 살아요. 나 빼고 다 초장집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되게 아쉽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콘서트 분위기에 있어서. 그거 잘못 걸리면 어떻게 보면 망칠 수 있어요. 그날 하루를. 나 정말 옆 사람들의 이 에너지와 나와 맞아야 된다는 거. 내가 팬이라면 팬들만 모여있는 구역에 가야 잘 놀 수 있다. 그리고 확실히 뒤로 갈수록 팬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찐팬의 비율, 농도가 확실히 좀 아래쪽, 확실히 경쟁이 좀 치열한 곳, 인기 있는 좌석을 가야 좀 잘 놀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초대권을 많이 뿌렸다고 남는 좌석이 있어서 그 말인즉슨 팬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왔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티가 날 수 있습니다. 뭐 공연 내내 뭐 호응을 안 한다던가 핸드폰을 본다던가 사진 찍으러 왔다던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저는 뭐 공연 보느라 막 주변을 잘 살피지 못했는데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 공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물론 팬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길 바라지만 또 그럴 수만도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기 좀 어렵죠. 사람은 다 다르니까. 누군가는 그냥 진짜 인스타 놀이 하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모르고 왔는데 또 공연 보다 보니까 괜찮네, 재밌네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겠죠, 경험은. 마지막은 이 부분. 혼자 가는 것과 친구랑 같이 가는 것의 차이. 이번에 제가 친구랑 집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혼자 가도 되겠는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진짜 혼자 가도 무방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작년에 혼자 이미 가봤고 저 굉장히 잘 놀고 왔거든요, 작년에. 이번에 갔다 와서 느낀 게 혼자 가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 가서 뻘쭘한 게 걱정된다면 공연 시작하기 직전에 가면 되는 것이고 공연장 가잖아요. 서로 신경 안 씁니다. 물론 사람 구경은 할 수 있죠. 앉아있다가 혹은 뭐 밖에서 기다리다가 둘러보면서 사람 구경을 할 수 있는데 막상 공연 시작하면 가수밖에 안 보여요. 옆자리 신경도 안 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이제 같이 융화돼서 놀게 되기도 해요. 분위기가 이제 과열되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어도 서로 이렇게 뭐 어깨 동무하던가 같이 뛰어논다던가 그렇게 되는 게 또 콘서트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혹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건데 혼자 가면 외롭지 않을까, 심심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막 외로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순간이고 막상 가면은 아무 상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뭔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다음이 있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혼자 가더라도 딱히 상관없겠다. 아니면 한번 부모님을 데려가 볼까. 부모님 앉혀두고 나는 신나게 뛰어놀고. 특히 저희 아버지도 이 노래에 좀 일가견이 있으셔서 듣는 귀가 좀 있으시거든요. 카니를 뭐 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모시고 가서 같이 관람하면서 놀다가 저는 뭐 신나면 뛰어놀고. 어쨌든 이번 경험을 통해서 그 부분은 확실해졌어요. 혼자 가도 딱히 상관없겠다라는 걸.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뭐 그런 걸 좀 걱정하는 분들, 앞으로 뭐 콘서트가 예견되어 있는데 혼자라서 걱정한다. 굳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건강에 잘 놀다 와서 그걸로 그냥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저한테는 휴가 같았어요. 진정한 여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휴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꼭 이렇게 에피소드를 남겨보고 싶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재밌게 잘 들어주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리뷰와 별 5개 또 남겨주시고 에피소드 관련 릴스나 쇼폼은 저의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